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말이 있는데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경선을 거쳐 위원장을 배치할 거 아닙니까? 6월 1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총선 결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큰 파고가 오더라도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서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당이 내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작전으로 보이고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현재 의석구조에 대해 많이 설명했고 그 결과는 뻔히 보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 개원식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공보수석은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이 151명에 이르는데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장님은 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고 개원식을 여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해서 원구성을 하면 가장 좋은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양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가진 분이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12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은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망을 전한 것 같다며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국회 상임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와 국회 개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통당 내부에서는 심지어 다른 상임위장 자리는 다 내주고 법사위 하나만이라도 건지자. 법사위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에게 법사위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처럼 중요한 법안을 발목 잡아 한 걸음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 반드시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란 입장이며 야당은 법사위를 뺏기면 모든 자신들의 치부와 연결된 각종 기득권 세력들, 검찰, 언론 등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라도 법사위장을 받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초선이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최강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총선 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권력기관 개혁에 열린민주당이 힘을 보태달라며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동네 아이들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당면한 권력기관의 개혁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신 것입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를 지망하는 의원들이 여야 수를 합쳐도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법사위에 배정받고 싶은 의원이 1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하지 않으려면 법사위에 가기 싫어하는 여야 다른 의원을 끌어다가 앉혀야 되는 상황이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를 여야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사위원 배정에 있어 신청한 의원 중 여야 교섭단체를 제외한 비교섭단체에 한 자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 현재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외에 비교섭단체 중 법사위를 희망한 의원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3선이라는 점을 앞세워 경찰 출신으로 법사위를 배정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벌써 3선이라니 믿기십니까? 초선 때 보궐선거로 입상하여 2년 의전 생활을 하고 그 다음 국민의당 후보로 재선, 이번에는 비례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맞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비워놓고 있는 이 한자리에 만약 박병석 의장이 최강욱 의원과 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여론은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배정을 바라고 있지만 국회 문법은 3선 의원인 권 의원에게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통당에서 법사위를 지망하는 의원 수가 부족하니 비교섭단체 몫을 2자리 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사위 행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12일 국회를 개원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며 반드시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라는 중대한 책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가장 핫한 구호 중 하나가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국민들이 골수를 빼먹는 가짜뉴스의 온상인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승부가 끝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마무시한 거대 여당이 되었고 쪼그라든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징징거림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어느새 물 밑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지만 열린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의 결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최강욱, 반드시 법사위에 배정받아 정치검찰의 수장을 불러 앉혀놓고 오직 팩트에 기인한 법리 해석으로 사성장군을 날려버렸던 그 기백과 날카로움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열린민주당 최강욱을 믿습니다. 당신들 나 얼굴 보면 알잖아. 한 달 안으로 다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 이름 깐다. 다 자백해라 지금.